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까지 함께하는 정혜원입니다. 창밖으로는 완연한 가을이지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참 신기한 건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옛날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은 싸이조음을 잃어버린 지 20회가 지난 뒤 가을날 하나의 편지로 다시 이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청취자 사연입니다. 정혜원 DJ님께 그리고 이 밤 황홀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경기도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사는 박정임입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다는 게 제 삶에는 없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나이 들어서는 조용히 민폐 안 끼치고 살자가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오늘 용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20회 동안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올가을 마침내 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 초 어느 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 유나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이름은 있는데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갈색 봉투 앞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임님 귀하. 글씨체가 익숙한데 낯설었습니다. 뒤를 돌려봐도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고 주소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애인가? 20회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던, 일부러 부르지 않으려 애써왔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도 바로 뜯지 못했습니다. 잘못 온 편지라면, 별거 아니라면 괜히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리 말처럼 되나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2번 접힌 연한 크림색 편지지, 한쪽 모서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맨 윗줄 그 첫 문장. 엄마 잘 지내요? 딱 6글자. 그런데 그 6글자가 20회를 돌아 제 가슴을 내리꽂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들었던 말도, 제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도 그날 그렇게 짧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갈 거야. 그래, 나가. 대신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게 우리 모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눈앞이 자꾸 흐려졌지만 놓칠 수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20회 전에 엄마 집을 나간 그 고집 세고 철없던 딸.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입안에서 수백 번 불러봤지만 입 밖으로는 한 번도. 나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좁은 원룸이지만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여요. 출근길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때마다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운동회 끝나고 학교 앞 은행나무 아래서 같이 사진 찍자고 했던 엄마. 사진관에 맡겨 인화한 사진 들고 와서 동네 사람들 붙잡고 자랑하던 엄마. 나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창피하고 귀찮았는지 모르겠어요. 편지 속 그때의 그 아이는 이제야 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운동의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뜨거웠고 그 아이는 이어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 나는 너무 기뻐서 붕어빵도 사주고 사진도 찍자고 졸랐습니다. 돌아보면 그날의 저는 혼자 너무 신이 나 있었나 봅니다. 그에게 내 마음은 어떠니?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서빙, 대리운전 그러면서 밤마다 학교도 다녔어요. 엄마가 원하던 정규직, 사무직은 못했지만 매달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엔 들어갔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한번 시작했으면 버티는 것도 실력이다.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억울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어른이라는 이유로 나를 밀어붙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엄마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억울하면서도 버텼어요. 엄마가 보지 않는 곳에서 엄마 말대로 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걸 언젠가 꼭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살았구나. 나 몰래 혼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구나.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 문장 사이에 긴 숨이 끼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보낼까 말까 10번은 접었다, 폈다 했어요. 엄마가 이사 가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으셔도 바로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나는 엄마를 원망한 만큼 나도 엄마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엄마 같은 인생은 살기 싫다. 그날 내가 했던 이 말은 엄마 인생을 부정한 말이기도 했지만 엄마가 나에게 쏟았던 사랑까지 다 부정해 버린 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만약 이 편지가 엄마 손에 닿는다면 그냥 한 번만 이것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엄마가 싫어서 집을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처럼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엄마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의 삶이 너무 커 보여 그 그림자에서 도망친 거예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 은행잎이 다 지고 첫눈이 오는 날이 오더라도 그날 우리가 우연히 어딘가에서 마주친다면 너 언제 이렇게 늙었니? 엄마 나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언제나 당신의 딸이었던 사람이.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당신의 딸이었던 사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오래 닫혀있던 어떤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의 날짜를 봤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20해 전 딱 이맘때였습니다. 봉투에 붙어있던 우표는 이미 색이 바랬고 구석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송. 아마도 제가 그 후에 이사를 가면서 편지가 제게 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디선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 동네로 다시 돌아온 제가 새 주소를 등록하면서 이제야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20해 동안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도 있었던 그 편지가 늦은 가을에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편지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몸이 건조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 없는 주소, 없는 사람. 혹시 그 아이도 이제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찾자. 뭐라도 해보자. 편지 속에 흐릿하게 적힌 부산, 회사 이름, 지하철역 이름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인 교회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저기 딸을 찾고 싶은데요. 연락이 20해 동안 끊긴 딸이 있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늦었어도 그래도 지금이 제일 빠를 때예요. 같이 찾아봐요. 온갖 검색을 다 해본 끝에 대학 동문 카페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졸업 10주년 모임.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속 한 여자아이의 얼굴이 조금 흐릿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아이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사진 아래 이름 한서진. 댓글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서진이 부산 간다고 하더니 벌써 애 둘 엄마 됐네.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서진이 서울에 있어요. 지금은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캐리어에 옷 2벌만 챙겨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 대기실 하얀 조명 아래 작은 등처럼 웅크리고 앉아 진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씨,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보호자. 20회 동안 그 아이 곁에 있지 못했던 내가 이제 와서 보호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안 작은 책상 앞에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가늘어지고 얼굴에는 옅은 주름이 생겼지만 눈가에 성과 입술을 다물고 있는 습관은 내가 기억하는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아이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야. 저는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은 듯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더니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로 왔네. 그제야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툭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늦게 왔다. 많이 늦었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20회가 걸렸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 아이였습니다. 엄마, 20회 전에 편지 보냈던 거 기억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받지 못했다. 아이는 조금 놀란 얼굴이 되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반송 도장이 찍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그걸 다시 볼 용기가 없어서 아예 버렸거든. 그런데 엄마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좀 안심이 된다. 왜? 혹시라도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도 나를 찾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엄마는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그리고 알게 된 지금은 이렇게라도 당신 앞에 와 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20회를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나면 잠시 멈추고 괜찮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조금씩 20회의 공백을 메워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며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매일 보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만나도 될까?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매일 못 봐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날에는 언제든 이렇게 만나자. 그날 우리는 서툴지만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20회의 단절을 20회 동안 천천히 이어보자. 이제야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가을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진 오늘 나는 다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에게가 아니라 이 밤 라디오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젠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번호를 눌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20회 동안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인연도 가을날 하나의 편지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20회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엄마라는 이름을 결국은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고 투정 섞인 한마디를 밖으로 꺼내게 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말 앞에서 20회 동안 꿇지 않았던 내 자존심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시간을 건너 닿을 수 있었다는 걸요. 정혜원 DJ님,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저는 내일 또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겁니다. 가벼운 목도리 하나 챙겨서 은행잎이 거의 다 떨어진 가로수길을 걸어 그 아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하나 사 들고 병원으로 혹은 그 아이의 작은 방으로 가 보려고 합니다.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불러낼 이름이 있어도 부르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 편지가 언젠가 그 아이 귀에도 들어가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 누군가의 손에도 지금 이 이야기가 편지처럼 조용히 닿아서 그래, 나도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해 볼까? 이런 마음을 살짝이라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해 동안 내 안에서 꽁꽁 얼어있던 미안해와 보고 싶다라는 말을 이제야 꺼내게 해준 이 가을에게 그리고 이 라디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해 만에 다시 엄마가 된 어느 가을밤의 청취자님의 사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보면 되겠지. 그 언젠가라는 말 뒤에 우리는 수많은 마음을 숨겨둡니다. 미안함도, 서운함도, 보고 싶음도, 자존심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20해 동안 단절되어 있던 인연을 작은 편지 하나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20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읽고 울고 움직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겠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연락처를 눌렀다가 지운 적이 있는 사람, 준비해둔 말은 많은데 한 번도 건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일 수도, 오랜 동료일 수도, 한때는 서로의 하루를 다 알고 지내던 이웃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사연을 빌려 그분들에게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 이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가을밤이 조금은 덜 쓸쓸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곧 자정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속 누군가에게 작은 편지 한 장 쓰는 마음으로 문자 한 통, 전화를 한 통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언제나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